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고품격 닥신TV에서 알려드리는 방구석에서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이 고품격 추론,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능 기록부를 과연 믿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좀 추론이 있는데, 이 추론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추론이라는 건 확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추론을 여러 개 적용하면 일종의 필터예요.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량들을 소거해 나가고, 긍정적인 예후 인자가 있는 차량들만으로 남김으로써 그 차들은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뼈대는 먹지 않은 차량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고, 제가 이제 중고차적 관점에서 좋은 차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때려박지 않은 차, 그냥 뼈대 먹지 않은 차가 좋은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방구석에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제를 통해서 추론하는 과정들을 쭉 보여드릴 거고, 오늘 그 추론의 하이라이트는 성능 기록부,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냐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이 차량은 여러분이 살 일이 없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추론하는 이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제로 가져왔습니다. 관심 없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시작할게요. 자, 벤츠 S클래스 WES350 디젤 4매틱 AMG 라인이고요. 차량 가격은 1억이 넘습니다. 엄청 비싸죠. 이 차는 출고가 20년 7월에 출고돼서 지금 6개월이 되지 않았고, 키로수는 4,800km, 완전히 새 차입니다. 카이스토리를 보겠습니다. 명의변경 없고, 용도 이력 없으며, 내차 피해, 타차 가해, 보험 처리 내역 아예 없습니다. 내차 피해 쪽은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험 들지 않은 기간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차량은 출고돼서 자차 보험을 들고 탄 차량입니다. 책임보험의 대인 대물은 물론이고, 자차 보험은 옵션으로 안 들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들은 차량이 최소한 어디 때려 박았는데 보험 처리를 안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즉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 차량은 어디에 때려 박은 차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냥 이 카 히스토리만 봐도 상당히 많은 게 소거가 되기는 합니다. 이것만 해도 되게 강력하게 소거가 돼요. 그래도 좀 믿을 수 없으니까 성능 기록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데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자 이거예요. 자, 딜러 입장에서는요, 자동차를 매수해서 이제 차량을 이제 팔려고 하면 성능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급하는 성능 점검장은 제3자입니다. 중고차 업자랑 한 통속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실 좀 대충 할 수도 있고, 성능 점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딜러가 손님이거든요. 이 딜러가 돈 내고 와서 성능 점검 받는 거니까 단골로 계속 오는 건데, 이제 뭐 좀 친하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법적인 거를 보시면요, 자동차 매매업자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그러니까 딜러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성능 점검 기록부가 거짓으로 되어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액이 뭐 그렇게 크게 잡히진 않을 거예요. 뭐 펜더 같은 거 교환이 잘못돼 있으면 뭐 몇십만 원 보상해주는 이런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매매업자 입장에서 그 배상 책임을 1차적으로 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건 이제 공업사를 얘기합니다. 딜러가 아니고,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고의적으로, 오류가 있는 고의적인 건 아니어도 그 성능 자체가 오류가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효과죠. 아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서 자동차의 실제 성능 상태가 다른 경우는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에게까지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즉 딜러가 배상 책임을 지고, 딜러는 나한테 배상을 하고 나면 딜러도 손해를 받잖아요. 이 성능장에서 잘못 발급해줘 갖고, 그러면 딜러는 이제 구상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능장 공업사에다가 야, 이거 니 때문에 내가 물어줬잖아 하고서는 너가 내 돈 또 물어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급한 공업사는 이제 제3자니까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는 거고,
딜러한테 일단 받게 되는 겁니다. 딜러는 이제 성능장애 구상권을 하든지 말든지 알 바 없는 거고요. 성능 상태 점검자가 공업사가 거짓으로 성능 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효력으로 공업사에다가 사업 정지까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으로 발급하면. 그러니까 이 행정적인 효과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거짓이라는 표현만 있고 오류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오류 정도는 사업정지까지 하기는 좀 가혹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오류라는 표현이 여기서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는 이런 날탕이 아니라면 이 성능기록부를 그냥 습관적으로 개판으로 발급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한두 번은 대충 할 수 있겠지만 대략 느낌이 좀 오시죠. 자, 그런데 특히 외판 교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알만한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명확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되게 디지털 같은 거예요. 0 아니면 1 이게 명확한데 뼈다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약간 먹은 거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것보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누유 쪽인데, 제가 평소에 외판 뼈다구는 보지만 누유는 보통 언급을 잘 안 하는데요. 이 성능기록부에서 누유는 좀 믿기가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세 누유가 있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급받으러 가기 전에 딜러가 싹 이렇게 등유를 깨끗이 닦고서는 성능장에 딱 진입을 하면 성능 점검을 하는 그 업장에서는 정말 선의로 성실하게 성능장을 발급하려고 해도 점검할 당시에 누유가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체크를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누유 영역은 성능기록부라는 게 선의로 성능장을 발급하는 공업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딜러랑 공업사랑 서로 이제 좀 친하고 이러면은 이 성능장의 이 누유 정도는 약간 좀 대충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야, 이거 내가 못 본 걸로 칠게. 네가 닦고 왔고 내가 점검 당시엔 뭐 없었던 걸로 치자. 네가 나중에 나한테 구상하면 너 한 대 맞을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이제 대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이제 제가 실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밑에 보시면 이 성능장을 발급하는 업체가 나옵니다.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는 오토 허브 서비스 김영호라는 분이 이 성능장 발급했습니다. 상태를 점검한 거고요. 중고 자동차 성능 상태 고지자, 이건 이제 매매 딜러입니다. 모토라는 업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토 허브 서비스 김영호라는 이 상태 점검자 공업사에서 지금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는 이 성능장을 발급한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냐는 이거를 발급하는 상태 점검자 오토 허브 서비스 김영호라는 이 분을 믿을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차량 매물을 판매하고 있는 딜러의 다른 물건들을 봅니다. 판매 중인 매물이 7개가 있는데요. 7개의 매물을 다 열어봅니다. 이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 혼다 올뉴 어코드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있고 뼈다구 문제 있는데 성능 상태 점검자가 오토 허브 서비스 강윤명입니다. 좀 전에 봤던 오토 허브 서비스의 김영호라는 분은 아니지만 그냥 이 오토 허브 서비스라는 곳은 최소한 이렇게 외판 뼈다구는 제대로 고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판은 이게 좀 거짓말 치긴 좀 어렵고 이 뼈다구 같은 거는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고지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오토 허브 서비스는 뭐 그렇게 최소한 날탕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토 허브 서비스를 모르지만 자, 기아 소울 1.6 GDI인데 이 매물도 아까 그 벤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그 딜러의 다른 매물인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는데 이거는 오토 허브 서비스의 권동석입니다. 이 딜러는 오토 허브 서비스로 다니는 것 같고 오토 허브 서비스에는 성능 상태 점검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드 뉴토러스인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성능 상태 발급자가 오토 허브 서비스 김영호입니다. 이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벤츠 차량 성능 상태 점검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차량을 갖고 있는 이 딜러는 오토 허브 서비스라는 곳에 항상 성능 점검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거고 그 성능 점검장에는 점검자가 좀 여러 명 있는 것 같고
김영호라는 분이 이거 성능 상태를 점검했고, 이 포드 토러스도 김영호라는 그 같은 분이 성능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이 토러스 차량은 외판 문제고 뼈다구가 문제가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동력 조향 작동 오일 누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스티어링 쪽 오일인 것 같은데, 옛날 차들은 이런 게 스티어링 쪽에도 오일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죠? 외판이나 뼈다구도 제대로 고지하면 그것만 해도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누유까지 제대로 고지한다? 그것도 미세누유를? 미세누유 같은 거는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닦아갖고 가면 성능 상태 점검자도 이 정도는 뭐 연식이 뭔데 이러면서 대충 지나갈 수 있는 건데, 헤드 가스켓도 아니고 이 스티어링 쪽에 오일 미세누유가 있는 걸 체크할 정도면, 여기 성능 점검장은 최소한 개판으로 하는 데는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좀 제대로 하는 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오토 허브 서비스라는 데가 약간 신뢰가 가지만, 이 김영호라는 분이 이 미세누유 체크한 거를 보건대, 지금 내가 관심 있는 S클래스 W2 이 차량의 성능 상태 점검자도 같은 사람이니까 이 벤츠 차량의 외판 뼈다구 문제 없다는 이 내역을 이거는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엔카에서도 외부 패널 문제였고 프레임 교환 내역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건 진짜 뼈다구 문제 있는 차가 아니다 라는 거를 방구석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성능 점검 기록부를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데, 사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어쩌다가 대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법적으로도 이게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으니까 그 매매 딜러랑 그 성능 상태를 점검하는 그 공업사랑 짜고 치는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고, 좀 전에 그 미세누유까지 체크하는 점을 보건대 그 점검자는 정말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약간 긍정적인 예후인자를 갖고 우리가 이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조금 더 믿을 수 있지 않냐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같은 원료로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딜러의 성향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 매물을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시면 이 혼다 올뉴 어커드 한 대 빼고 나머지는 다 엔카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엔카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차고 좋은 딜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엔카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딜러고 그 매물이 나쁜 매물들이지는 않은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약간 예우인자 같은 건데요. 이 딜러의 이 매물들을 제가 쫙 다 봤는데 상태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다 올뉴 어커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봤지만 뼈다구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뼈다구를 먹은 차량은 굳이 엔카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매물은 뭐가 문제가 좀 심하게 있나? 이렇게 심한 문제 있는 매물을 그래도 매수하는 딜러는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살짝 열어볼게요. 최악이었던가? 자, 이 차는 09년식 93,000km 뛴 혼다 올뉴 어커드인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자, 외판 문제가 많이 있고요. 뼈다구도 먹었는데 좌측 인사이드 패널이랑 프론트 패널을 먹었는데 사실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사실 또 냉정하게 생각하면 외판은 문제가 없고, 이론적으로 뼈다구도 뭐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이 차는 명의 변경이 1회밖에 없습니다. 자, 2009년도에 출고가 됐고 2020년도 6월 19일 날 소유자 변경이 있습니다. 다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제가 뭘 보는지 보세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성능 점검 기록을 받은 날짜가 2020년도 6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성능 점검을 받았으니까 6월 달에 이 딜러한테 차량이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 차는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팔리지는 않았는데 팔리지 않았다고 나쁜 차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건 아셔야 되는데, 팔리는 건 이제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즉 이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입니다. 09년도에 출고됐고 20년 6월에 딜러한테 이제 명의가 넘어온 거고요. 자,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16년도 7월에 1,100만 원짜리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6년도 7월에 이 앞에 뼈다구 먹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16년도 7월에가 가장 큰 사고가 있었고 600만 원짜리 사고는 14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차가 09년도에 출고됐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뼈다구 먹은 큰 사고가 있어도 사실 잘 고쳐놓고 그 차주가 계속 탔다면 타는데 문제 없는 차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사실 큰 사고가 16년도, 14년도였고
이 차주는 2000년도까지 이 사고가 나고선도 최소한 4년을 계속 운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보험 처리 내역이 꽤나 있고 뼈다구도 먹기는 했지만 사실 타는 데는 문제가 없는 차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는 약간 좀 특이하긴 한 게 엑스타 PS31이라는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이게 약간 스포츠 성향의 여름 타이어인데 이 차주가 이제 93,000km 뛰니까 키로수가 그렇게 많이 주행한 건 아닌데 이 6기탕 3.5를 타면서 이 차주가 그래도 약간 조금은 좀 밟고 다니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주 타이어 성향 자체가 여름 타이어니까요. 이제 PS31이라는 이 엑스타 금호 타이어는 그립용 여름 타이어 치고는 되게 이제 좀 저가 라인이라서 실제로 비싸진 않은데 자동차 타이어 가게에서 이제 호구가 왔다고 해서 이 PS31이라는 이런 여름용 그립 타이어를 끼워 놓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니까 호구가 왔을 때 사인 타이어를 끼면서 뭐 이렇게 뭐 마진을 많이 남길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엉뚱한 타이어를 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PS31 같은 이런 여름용 그립 타이어는 이 차주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차주가 약간 이게 배기량도 3.5 6기통이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스포츠 성향의 차량을 막 좋아하는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그래도 조금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스포츠 성향이면 사실 혼다 차량을 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BMW나 약간 그런 차를 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약간 중년에 가족이 있는 예를 들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운전을 거칠게 하는 그런 약간 교수 같은 분이 이렇게 출퇴근 용도로 타면서 약간 좀 밟고 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외국생을 해갖고서는 혼다 같은 차량에 대해서도 좀 호감이 좀 있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대학 교수의 월급이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비싼 차를 사고 차를 자꾸 바꿀 입장은 아니고 그런 캐릭터가 좀 보입니다.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전차주에 대한 정보가 경기도 수원이고 40대 중반의 자영업자의 출퇴근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런 자영업자 이런 건 이제 대충 적은 거고 제가 그냥 막 때려 보자면 약간 이제 외국 생활을 했던 이제 가족이 있는 교수인데 이제 운전 출퇴근 용도로 탔고 조금 이제 밟고 다니고 대학교 교수. 자, 근데 사실 딜러들은 다 성향이 있습니다. 딜러들마다 매입하는 차량도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매입을 합니다. 전손차를 매입하지 않는 딜러는 매입하지 않고요. 전손차를 매입하는 딜러는 유독 전손차들을 갖고 있습니다. 뼈대 먹은 사고차를 웬만하면 구입하지 않는 딜러도 있고 뼈대 먹은 사고차들을 위주로 구입하는 딜러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딜러분은 본인이 주력으로 판매하는 차량은 다 엔카 점검을 받고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다 오픈해 놓고 나머지 차들은 다 프레임 먹지 않은 무사고 차량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다 올뉴 어코드 이 차량 같은 경우만 유독 지금 성능 점검을 보시면 외판도 문제가 있고 사실 이거는 중고차 관점에서 문제될 건 없지만 뼈대까지 먹은 사고가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 매물은 이 딜러분 입장에서도 고객님한테 이제 차를 팔다가 어떤 고객이 자기 타던 차 이거 좀 매수 좀 해달라. 연식 자체가 09년식이고 혼다 어코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도 아니고 또 사실상 중고차 관점에서 사고차니까 이제 딜러 매입가 자체가 이제 거의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냥 고객이 차 사가면서 그냥 가져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딜러분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 차를 지금 그렇게 열심히 팔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올려놓고 있는 거지.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떨어지면 손해인데 이 차량 자체는 어차피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감가를 더 맞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은 이 딜러의 스타일과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매물이 같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매물들로 보건대 이 딜러는 굉장히 문제되지 않는 차들을 위주로 사는 딜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혼다 올뉴 어코드 자체도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우리가 사고차를 판매한다고 나쁜 딜러 아니죠.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성능 점검 고지하고 정상적으로 카히스토리를 올려놓고 사고차를 사고차 시세에 맞게 판매하면 정상적으로 고지하면 사고 싶은 사람은 사면 되는 거거든요. 사고차를 중개한다고 나쁜 딜러 전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초보자는 닥신TV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 이 딜러가 갖고 있는 소울인데요. 보험 이력만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은 1회 되어 있고 보험 처리 내역은 없고
있고요. 2012년 1월 10일에 출고됐고 20년 12월 28일에 소유자 변경이 있어서 딜러한테 넘어온 거고요. 1인 소유고 보험 처리 내역 없는 차량입니다. 전혀 하자가 없죠. 사실 이 정도로 하자 없는 차는 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포드 토러스 차량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 1회 있고 역시 딜러한테 명의가 넘어온 거고 보험 처리 내역은 3회 540만원 있고 타차 가에는 한 45만원 정도 있습니다. 내차 피해 보험 처리 내역을 보시면 94만원, 74만원, 370만원 요게 그나마 큰 사고인데 2015년도에 난 사고고 이 차량을 이 사고 이후로 5년 동안 계속 탔고 사실 수입차인데 370만원 정도 사고면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다 예상 가능한 범위고 이 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차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벤츠 S클래스 이 은색 차량도 이 딜러의 차량인데 보험 처리 내역을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은 2회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473만원 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날 출고돼서 딱 3년이 되는 시점에 소유자 변경이 있고 다시 한번 변경이 있었는데 이 설명을 보면 이게 이제 리스 차량이라서 뭐 회사 명의인 거를 뭐 개인 명의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딜러 명의로 바뀌면서 이러면서 명의 변경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차량은 실제로 1인 소유 차량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차는 제가 조금 더 본 것들이 있는데 그건 따로 영상을 제작할 거고요. 보험 처리 내역 150만원, 160만원, 150만원 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차량도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보험 처리 내역으로 보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살려고 관심 갖고 있는 이 차에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들이 다 문제가 없고 그 중에 최악인 매물도 중고차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게 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차량의 성능 기록부를 발급한 그 성능장의 그 성능 상태 점검자가 다른 차량, 토러스 차량 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스티어링 오일 미세 누유까지 체크한 걸 보건데 그 성능장에 특히나 그 점검자는 그래도 최소한 정말 개판으로 하는 이제 성능장은 아닌 것 같다. 성능 상태 점검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그걸로 보건데 이 차는 이건 진짜로 최소한 때려 박은 차는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이렇게 지금 이건 이제 설명을 위한 설명인데 사실 약간 허무할 수 있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차는 사실 자동차 상태의 모든 거를 반영하는 거는 이제 가격인데요. 이 차는 지금 1억 1,9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S350 디젤 포매틱 AMG 라인이 정확하게 출고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거의 1억 2천 정도면 지금 가격 자체가 얘기하잖아요. 가격 자체가 차 상태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러분들은 택도 없이 나쁜 차량을 택도 없이 비싼 가격으로 엔카에 올려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이 정도라는 거는 이게 나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좋은 차를 고르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높은 가격순으로 나열해서 높은 가격인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억 2천짜리니까 차 상태가 당연히 좋고 멀쩡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화물 차량의 좌측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지정차로만 준수해도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